뉴스에 나오는 부자들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 특히 노숙자였다가 인생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인생 드라마처럼 사는 게 되게 흔한 일처럼 보여. 나도 돈 모으고 나름 적금도 들고 하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지?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 어떻게 그 부자들은 그렇게 큰 돈을 모으고 오래 유지하면서 부자로 계속 살 수 있는지. 그래서 부자와 관련된 책을 몇 개 읽어봤는데 엄청 좋은 책을 발견했어. 내 생각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무슨 책인데?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이라는 책이야.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성공한 투자가고 전 세계에서 강연과 방송 출연 섭외를 받는 완전 비즈니스 스타야.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빈집 화장실에서 살았을 정도로 가난했고 수십 번의 이사도 다녔대. 거기다 난독증까지 더해져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돼서 자수성가 부자의 롤모델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말해.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습관을 하나씩 자기 생활로 적용시키는 거지. 저자는 이 책 속에서 그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우선은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채우는 성공의 비결을 자기가 겪은 경험과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알려줘. 첫 번째로 저자는 부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줘.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백만장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해주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참 영화 같아. 그 사람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 선생님들조차 기피할 정도로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적은 돈을 받는 일이라도 열심히 했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남을 위한 일이든 자기를 위한 일이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고 힘들었어. 돈 때문에 대학도 못 간 데다가 군대에 다녀와서는 온갖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엄청 힘든 날들을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배운 것들이 있었대. 되는 대로 일들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은 외판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법이나 설득하는 법을 배운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끈기와 집념도 기르게 됐고 그 사람의 시련은 그 뒤에도 이어지기는 했어. 아내가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거든. 아들을 안고 차 안에서 잠자고 생활했지만 언제나 희망을 놓지 않았어. 바로 이게 그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야. 시련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삶의 비전을 키우는 거 말이야. 이렇듯 부자가 되려면 이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나쁜 습관들과 생활을 바꿔야 된다고 저자는 말해. 그럼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 나는 4가지 습관이 기억에 남았어. 저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도 말해줘. 첫 번째 습관은 인생의 목표를 찾으라는 거야. 단순히 뭐 가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단 말고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알아야 한다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 없는 일이나 시간들을 쓰는 걸 미리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게 돼.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습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야. 저자는 첫 책을 출간하려고 할 때 출판사로부터 이런 글은 책으로 출판 못해요. 처음부터 다 다시 써야 해요. 하는 말을 들었대. 그리고 엄청나게 낙담했고. 그렇지만 저자는 그런 말을 듣고도 책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글을 알아봐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어. 그리고 새로운 편집자를 만나게 됐지. 그렇게 새로운 편집자의 손을 거쳐서 출판된 저자의 첫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저자를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줬어. 쓴소리를 듣고도 자기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는 때로는 주변인들, 때로는 과거에 들었던 나쁜 말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아픈 기억들에 갇혀 살 때가 있잖아.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들은 독사과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인생에 방해만 될 뿐이거든. 우리는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해. 세 번째 습관은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 이 정도면 꽤 열심히 잘 살았지.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아서 키우고 이 정도면 꽤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원하고 해내고 싶은 꿈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걸 아직도 여전히 해낼 수 있어. 내 나이가 많아도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어때? 이야기가 정말 확 뒤집어졌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보면 우리는 뭐든지 새로 시도하고 새 꿈을 설정할 용기를 얻을 수 있어.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죽이고 지금 현재 내 삶의 스토리를 아주 다른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네 번째 습관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거야.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그와 별개로 자기 회사에서 고용해 일해야 하는 직원들도 두게 돼. 만일 고객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매출이 없으니 회사가 위험해질 거고 매출이 좋아도 직원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오르는 매출만큼의 일속도를 못 따라가겠지. 이런 경우처럼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지. 내 마음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마음은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닌 내면을 채우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야. 부자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알차게 사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진 돈을 마구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안 좋은 끝을 보게 되는 부자들도 있지. 저자는 우리가 끝이 좋은 부자로 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해. 저자는 우리가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공허한 부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내면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 집중해야 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을 테니까.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이야.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무조건 크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 이외에도 저자가 설명해 놓은 행복해지는 습관 17가지가 나와 있어. 직접 읽어보면 더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도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사소한 생각과 습관들을 고치는 거라서 나도 한번 내 생활에 적용해볼까 생각 중이야. 좋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시도해봐야겠어.